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 유튜브 방송 전체적으로는 24번째고요. 또 정책포럼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아래서는 지금 4번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의 기본소득,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를 좀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기본소득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는 기본소득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오늘 청년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30대 청년, 20대 청년 두 분을 모시고 기본소득 살아갈 이 시대의 얘기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우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30대 청년 김현기 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김현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그 옆에는 연수구 의회 의원으로서 아주 신선한 청년이시죠? 예, 조민경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도 국제도시를 위해라는 연수구의원 조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늘 공동사회로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시는 박병상 우리 생태연구소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병상입니다. 예. 그간에 우리가 기본소득에 관한 전체적인 얘기도 나누고 또 한편으로는 주제별로 나누고 그랬는데 그 주제 중에서도 오늘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죠. 우리 미래의 기본소득의 시대를 열어갈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비전과 꿈을 이렇게 만들어갈 두 분의 청년들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이제 기본소득 시대는 도래했다고 봅니다. 월 얼마냐 아니면 분기별 25만 원이냐 뭐 이런 액수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결정될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 또 청년들에게는 기본소득이 주는 의미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갈 건지 최저생활비 이외에 더 추가되는 그런 기본소득으로 어떻게 삶을 좀 영위해 나갈 것인지 하는 말씀을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미래, 이분들의 비전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런 점에서는 우선 제가 우리 조민경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는 많이 이렇게 좀 화제가 됐어요. 인천에서 첫 번째로 연수구에서 기본소득 조례가 통과되는가? 근데 금년 여름에 발의한 걸로 알고 최근에 좀 진행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줄로 아는데 잠깐 인천에서 처음 발의가 됐던 연수구 기본소득 조례에 관한 말씀 좀 나눠주시죠. 네. 우선 우리 인천 연수구에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기본소득 조례를 구청에서 발의를 했는데요. 9월 3일에 우리 연수구의 회기가 시작됐고 9월 14일 내일 모레면 이제 회기가 마치게 됩니다. 일단 내용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조례랑 거의 유사하게 연수구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거나 혹시 이거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이전에 10년 이상 사는 청년이라면 우리가 어떤 다른 조건 없이 1년에 10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요. 분기별로 25만 원씩 4번에 거쳐서 드리는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지금 인천의 경우에는 연수 이음카드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인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일단은 부결된 상태고요. 본회의가 내일 모레 남아있는데 이제 그때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금액의 부담도 얘기가 됐고 구에서 다 담당하기에는 그래도 인천에서 연수구는 잘 산다고 치지만 재정상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이미 아까 성남시 경기도 얘기도 있었지만 시흥시에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는 외국에선 독일에서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상임위 때 좀 충분히 활발하게 얘기가 좀 됐었나요? 우선 청년 기본소득 조례의 어떤 당위성 이런 것부터 이거를 따지기 먼저 전부터 이건 예산의 어떤 재원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더 얘기가 활발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 24세 청년에게 다 준다고 했을 때 올 4월 기준으로 연수구에는 5,100명의 네, 만 24세 청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결국 51억입니다. 그러면은 51억씩 매년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재정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뭐 구청에서는 하겠다고 했지만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연수구에 산적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관이라던가 그다음에 국제도서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금 진척이 더딘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예전에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건립을 했다면 지금은 다 구비를 충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12하고 구비 비율이 예전에는 3대 7, 그러니까 구가 7 정도 부담하고 그래도 시에서는 3 정도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좀 어려워서 1대 9 상황이 됐거든요. 그 말은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거나 미뤄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당장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내년부터 51억씩을 계상을 해서 이제 예산을 세운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우리 연수구만 따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또 인천시의 지원을 받거나 국비를 지원받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재원 확보 부담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그 지방자치법에 재정에 관한 부분도 이제 기초지자체 특히 좀 재정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것들이 마련해 갔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한 상태고 또 아마 헌법이 개헌되면 지방 재정에 관한 것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그 부담이 덜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 기초지자체들이 갖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이 국비에 비해서는 그 구비 부담이 많은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취지는 동의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돈 문제만 아니면? 일단 취지나 이런 거는 다 의원님들 개개인 생각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통과 안 된 데에는 재원 확보 마련 방안 이런 게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부서에서는 다음 10월 회기에 한 번 더 올리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우리 구청은요. 그럼 그 전까지 우리 연수구에는 연수구 청년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또 있거든요. 그건 제가 청년 기본조례 발의해갖고 이걸 올해부터 만들어둔 조직인데 우리 연수구 청년들의 의견 수렴하는 좀 과정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좀 공감을 했습니다. 예. 우리 조 의원님의 똑부러진 이 설명을 들으면서는 앞으로 전망 괜찮을 것 같죠, 이 박사님? 예, 뭐 이게 우리나라 대법도 한번 이 참에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이제 내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스스로 찾아서 나갈 수 있는 시간 여유, 금전적인 여유를 주겠다는데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낼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근데 몰라요.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예. 이거는 그 연수구 내에 어떤 언론 시스템이 좀 있어서 좀뭐 그걸 공유하고 토론하고 북돋아주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이 사례를 꼭 이제 잘 기록해서 다른 주든 다른 지방자치든 다음이든 꼭 했으면 좋겠고 사실 뭐 1년에 100만 원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내가 인생을 뭘 해야 될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시작할 거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주자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일하기 전에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생각할 여유를 주자고.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에서 하자는 얘기죠.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재정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큼 훌륭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례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꼭 기록에 남겨서 다음에 더 큰 성과를 올리는데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리고 저는 뭐 기본소득을 이제 많은 기존에 이제 기득권 이런 사람들이 무슨
혜택을 주는 것 같이 저는 뭐 복지도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지도 당당히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기본소득은 더더군다나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할 때도 했지만 우리는 물도 공기도 의식주도 이건 기본적인 삶에서 보장돼야 되는 기초가 있는 것인데 그걸 무슨 혜택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말보다는 국가배당 또 예. 지역배당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어요. 아직 시작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런 거는 이제 공감대가 생기면 당연히 쟁취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저는 궁금해요. 기본소득이 딱 되는 시간이 되면 이 청년들은 어떤 일을 전개할 수 있을까? 그게 그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이런 것들 현장에서 보시는 주변 사람들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첫 번째는 청년 빈곤 문제가 요즘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빈곤 문제 사실은 저도 되게 20대의 그 대학 시절을 굉장히 좀 어렵게 보낸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내내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고요. 굉장히 좀 어떨 때는 그 버스비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걸어 다닐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 중에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어떤 본인의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아르바이트생들과의 어떤 괴리감 그리고 또 자괴감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지사님께서 월 8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정말 단돈 1,000원이 없어서 힘들어 보신 분 그런 경험은 있나라고 한번 오히려 되묻고 싶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8만 원이 정말 단비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기본소득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도입이 좀 돼서 그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마중물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저희가 이제 도전하지 않는 사회가 또 최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창업을 준비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굉장히 좀 많이 주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했을 때 실패를 하면 우리나라는 완전 재기할 수 없게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좀 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전도 되게 좀 고민하고 주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좀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이 있다면 이 친구들이 좀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저는 기본소득 굉장히 찬성하고 있고요. 또 반드시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주 말씀 들으니까 절실하게 좀 와닿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여성 청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뭐 우리 의원님하고는 지금 또 다른 여성 청년들의 얘기들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례로. 뭐 사실 뭐 여성 청년 굳이 뭐 나눌 필요 없이 이거는 청년들 공통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 인천에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경기연구원을 좀 찾아봤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2019년도 4월에 우선 1분기에 그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받았던 1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3,500명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만족하냐 했을 때 80% 이상이 만족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여기에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사람까지 좀 포함을 하면 더 큰 비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내 삶에 변화를 주었는가? 내 삶에 변화를 준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60.3%가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답변을 했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봤더니 뭐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하면 단순히 이거를 뭐 밥을 먹는데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의 월세에 보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실질적인 것만 생각을 저는 이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 중에 예컨대 우리 경제 어떤 자유, 그 다음에 소득의 어떤 불평등,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인권 신장까지도 청년들이 생각하게 됐고 또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내가 기본소득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삶에 변화를 준 요인들로 뽑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단순한 30만 원, 25만 원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이렇게 가치적으로도 변화를 줄 수 있구나. 그런데 영향을 받았다고 답변한 사람이 60.3%나 된다. 이건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저는 봤습니다. 우리 김영기 청년께서 말씀하신 빈곤에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 그리고 마중물의 그런 얘기에 더불어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미 진행한 거에 대한 평가를 들으니까 더 풍성하게 이것이 실제로 진행됐을 때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